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쉼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평가받았던 경험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결혼식장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웨딩홀,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 터진 한마디의 모욕. 청소부 딸이 우리 집에 감히 들어온다니.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진짜 깨달음은 무엇이었는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심과 존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평생 거친 손으로 일해온 한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무시했던 여자의 10년. 과연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엇갈리고 다시 만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 2013년 봄,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윤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이니까요. 하지만 신부 대기실 한쪽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 한명숙. 그녀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생전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산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몇 번이고 주물렀습니다. 평생 청소 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과 갈라진 손가락. 그녀는 그 손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빌딩을 청소했던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신랑 강민준이 입장했습니다. 준수한 외모의 대기업 과장이라는 탄탄한 직장. 지은에게는 과분한 신랑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어머니 최미정이 입장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 참. 주변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지만 가까이 앉은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최미정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을 힐끔힐끔 보더니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신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청소부래.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목소리는 명숙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명숙은 꾹 참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최악의 순간은 패백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신부가 큰절을 올리고 일어서려는 순간 최미정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신부 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명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사돈댁. 사돈이요? 최미정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사돈이에요? 우리 집안에 기름때가 끼겠네. 순간 패백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이고 지켜봤고 지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사업을 해온 집안이에요. 그런데 청소부 딸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온다니. 세상의 체면이 말이 아니네. 최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돈댁. 제가 비록 청소 일을 했지만 딸아이는 정말 열심히.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닥치세요. 최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신부 지은의 뺨을 3개 때린 것입니다. 이런 집안 출신인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결혼 안 시켰어. 어머니. 민준이 황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은 뺨을 감싸 쥐고 눈물을 흘렸고 명숙은 굳은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너무하네. 결혼식장에서 저럴 수가. 청소일이 뭐 어때서.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최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참아요. 명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아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 순간 명숙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녀의 두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를 보여줄 때가 왔구나.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 악몽이 되어버린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케미컬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린코와의 거래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하한가를 찍었고 거래는 정지됐습니다. 최미정의 남편 강철민 사장은 급히 그린코 본사로 향했습니다. 한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비서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우리 회사 직원만 200명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치면 수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요. 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명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철민을 지나쳐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강 사장님. 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돈 관계를 떠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청소 미화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철민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야. 정당한 대우를. 거짓말하지 마세요. 명숙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작년에 당신 회사 미화원이 산재 신청을 했을 때 당신은 청소나 하는 인간이 무슨 산재냐고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계시죠.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세요, 강 사장님. 제가 당신 회사와 거래를 끄는 건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회사와는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등을 돌렸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환경부와 국세청이 하늘케미컬에 대한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 탈세 의혹 등 그동안 묻혀있던 문제들이 일제히 터져나왔습니다. 온라인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청소부 무시하더니 회사 망하네요. 인과응보다 갑질의 결말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 최미정의 얼굴이 온갖 패러디와 함께 SNS를 뒤덮었습니다. 최미정은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갑질녀래.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피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하늘케미컬은 부도 처리됐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집과 차 모든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것들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철민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왼쪽 몸을 쓸 수 없게 된 그는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준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네 잘못은 없네. 하지만 자네 어머니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 고객들이 항해 전화를 하고 있다네. 대기업 과장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남편과 함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신혼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녀는 매일 울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한 달 후 그린코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최미정 씨, 당신을 명예훼손과 폭행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총 금액 200억 원입니다. 최미정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200억.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10억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미정 씨는 그린코 그룹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하셔야 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4대 보험 제공,
중도 이탈 시 모든 혜택 취소와 함께 원래 금액 전액 청구됩니다. 최미정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청소부로 10년을.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감옥에 가시든 평생 빚에 쪼들리시든 아니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든.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최미정은 병원에 있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백수가 된 아들을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최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명품 옷 대신 파란색 작업복,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머리를 묶은 모습. 이게 나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근 첫날 그녀는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에 배치됐습니다. 팀장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최미정 씨죠? 저는 박순자 팀장입니다. 청소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최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따라오세요. 순자는 화장실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가 오늘 당신이 담당할 구역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남녀 화장실 각 10개씩 총 100개 변기를 청소하셔야 해요. 최미정은 변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냄새가 올라왔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못하시겠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서 파기하시고 원래 금액 내시면 됩니다. 200억이었죠? 최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에 쥔 솔은 너무 거칠었고 물은 차갑고 냄새는 역겨웠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더 세게 문지르세요.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닦여요. 순자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최미정의 무릎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온몸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물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신원이 직장에 알려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 그 갑질녀 아니야? 맞아, TV에 나온 그 사람.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 몰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갑질녀, 지금은 변기 닦는 중 키읔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꼴 좋네, 인과응보, 변기나 닦아라. 최미정은 매일 그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빌딩 직원들은 그녀를 지나칠 때마다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일부러 화장실을 더럽혔습니다. 청소부면 청소나 열심히 하지 갑질은 왜 했어? 누군가 그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아는 사람을 마주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과거 그녀와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가 그 빌딩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친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최미정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바빠서. 그리고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미정이 맞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그때. 그리고 청소부를 무시하던 그 오만한 자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밤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 그들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손은 이제 명숙의 손처럼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계속 그녀의 사진을 찍어 올렸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 직원들이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 때문에 우리 회사 화장실 진짜 깨끗해졌어. 속죄한다고 열심히 하나 봐.
키읔키읔키읔 그래도 과거는 못 지우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최미정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민준이가 드디어 합격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취직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은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최미정은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3년째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겨울 함께 일하던 동료 김영숙 아주머니가 새벽 작업 중 쓰러졌습니다. 70대의 고령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최미정은 황급히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영안실에 홀로 누워있는 영숙의 모습을 보며 최미정은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가족은 안 계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받을 가족이 없대요. 자식들이랑 연락 끊고 혼자 사셨다고. 그날 최미정은 자비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를 모아뒀던 돈이었지만 아주머니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최미정과 몇몇 동료 청소부들 뿐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영숙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은 그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겠지. 누군가의 할머니였을 거야. 나처럼. 명숙 회장님처럼. 그날 이후 최미정은 변했습니다.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담아 청소했습니다. 화장실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사용할 사람들을 위해서. 계단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신입 청소부가 들어오면 최미정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처음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일도 요령이 있어요. 과거에 자신이 무시했던 그 일을 이제는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료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미정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맞아요. 예전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젠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박순자 팀장도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3년 전 처음 왔을 때랑 눈빛이 다르네요. 팀장님. 최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뭘 알게 됐는데요? 이 일이 결코 천한 일이 아니라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님, 명숙 회장님.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순자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 회장님은 30년 전에도 지금도 매주 청소 현장에 나오십니다. 그분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시죠. 자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돈만 있으면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최미정은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을 얻고 나서야 명숙 회장님의 손이 왜 그렇게 거칠었는지 알게 됐어요. 4년째 최미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이 먼저 나섰습니다. 신입 청소부가 실수하면 감싸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의 돈을 써서라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빌딩 로비에서 한 젊은 여성이 청소하는 최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수고하세요. 덕분에 항상 깨끗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최미정은 그 캔커피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아니,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청소부에게 커피를 건네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5년째 최미정은 이제 베테랑 청소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는 구역은 항상 가장 깨끗했고
빌딩 관리자는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최 씨 덕분에 입주사들 만족도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온라인의 조롱은 여전했습니다. 갑질려 아직도 변기 당내 키읔키읔키읔 5년째 속죄 중 앞으로 5년 더 남았네. 하지만 이제 최미정은 그런 댓글들을 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아, 나는 속죄하고 있어. 그리고 배우고 있어. 7년째 되던 어느 봄날 회사에서 특별한 공지가 나왔습니다. 명숙 회장님께서 직접 각 현장을 방문하십니다. 최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년 만에 명숙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 당일 명숙은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그녀가 최미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미정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명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 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하지만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명숙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게 제가 바랐던 겁니다. 8년째, 9년째. 시간은 흘렀습니다. 최미정은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배가 되었고 가장 존경받는 청소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모습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성실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3년 드디어 10년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최미정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10년간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이제는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동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요? 미정 씨 없으면.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드린 후배들이 잘할 거예요. 최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소였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는 그린코 본사로 초대받았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한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 지은과 아들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미정 씨. 명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0년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깨끗했던 10년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명숙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 미정 씨는 자유입니다. 모든 계약이 끝났고 남은 빚도 모두 탕감합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명숙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그린코 교육센터에서 신입 청소 직원들을 교육하는 강사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협상 가능하고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최미정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강사를 당신만큼 이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봤고 낮은 곳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경험이 가장 값진 자격입니다. 그때 며느리 지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려서. 아니야, 지은아. 최미정이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뭐 있니? 다 내 잘못이었어. 내가 너무 오만했어. 아들 민준도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정말. 아니야, 아들아. 최미정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배웠어. 사람이 뭔지 존중이 뭔지.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던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변했습니다. 한 달 후 최미정은 그린코 교육센터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의실에서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현장에 나가 신입 청소부들과 함께 일하며 가르쳤습니다. 이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또한 그녀는 작은 청소용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함께 일하는 직원은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둘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청소 도구들 진짜 좋네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10년 동안 쓰면서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뒀어. 최미정도 웃었습니다. 우리 물건은 현장에서 직접 써본 사람이 파는 거니까 다르지. 가게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클린아트 마이너스 깨끗한 일, 깨끗한 마음.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저 청소 일을 처음 시작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서요. 최미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저도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정말요? 10년이나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10년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최미정은 자신의 손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그때 그렇게 하신 것. 최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오만한 사람으로 살다 죽었을 거야.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아니까. 그날 저녁 최미정은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7년 전 이곳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제 그녀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어. 청소부의 손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여자의 오만이 어떻게 몰락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몰락 속에서 어떻게 진짜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명숙 회장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청소부, 배달원, 식당 종업원.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낮게 봅니다.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최미정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배웠습니다. 청소가 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우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품격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도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것이고, 청소복을 입고 있어도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남겼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쉼터가 되고 싶은 마음 쉼터 라디오였습니다.